오케이. 그 숙명여고 시험이 어땠다고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 여기 학교 특징은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쌤이 시간을 좀 더 여유를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더 풀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물론 조금 헷갈리는 문제도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았더니 지금 13번부터 질문이 나와서 쌤 13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1번부터 12번까지는 웬만한 거는 좀 잘 풀었던 것 같고, 쌤이 너무너무 이제 감격스러웠던 거는 12번을 드디어 모두 맞췄다라는 거. 아, 12번을 드디어. 우리 윤진이 맞은 거 맞죠? 어휴, 윤진이 가만히 있길래 쌤 좀 약간 또 지금 쫄 뻔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13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지는 잘 맞췄네. 여기서 일단은 이 문제 딱 보니까 뭐가 등장했어? 원. 뭐 해야 돼? 원을 그려야죠.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네. 지수함수도 나와 있으니까는 무조건 이건 방정식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래프 같은 걸 그리면은 풀 수 있는 어떠한 뭐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원이 있대요.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일단은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을 그냥 그려놓은 것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떠한 그래프를 하나 제시를 해줬는데 얘 말고 뭐가 있냐면 y는 뭐 그리래? 근데 이 문제가 참 땡큐한 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MBC 1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모양이 너무 예뻐. 뭘 시키지도 않았냐면 평행이동도 시키지도 않았어. 그럼 우리는 증가함수라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어딜 지난다라는 거? 0,1을 지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주시면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까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방하고 이 지수함수가 그래프가 만난 두 점을 A, B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사이즈가 여기 얼마? 여기가 A점, 여기를 뭐 B점 이렇게 한번 잡겠다라는 소리인 것 같고 또 하나 힌트를 줬어요. 원점 5에 대하여 삼각형 AOB가 정삼각형이다. 여기가 원점 5잖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요 삼각형 요렇게 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라는 거 뭐 이용하라는 소리였지? 내가 정삼각형 나오면 너네한테 제발 부탁을 한 게 있었어. 뭐였냐면은 무조건 뭘 표시해라? 길이가 똑같은 거?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랬잖아. 정삼각형 길이 똑같다라는 건 정삼각형이라는 문구 보자마자 알아. 내가 너네한테 정삼각형의 성질을 물어보잖아? 대답은 해. 문제에 표시를 안 한다고. 뭐 표시해야 돼? 60도입니다. 60도.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각이 지금 얼마라는 소리야. 60도. 쌤이 진짜 부탁하건데 문제에서 정삼각형 문제 나오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알잖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삼각함수 다룰 때는요. 무조건 각이 중요하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건 당연히 알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발 내각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 180. 아니 내각의 크기. 60도. 한 내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거 제발 표시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조금 힌트를 얻지 않나? 어떤 힌트? 얘가 60도라면 여기가 얼마겠어? 30도. 그럼 충분히 저 A점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A의 2루트 3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은 모르겠고요. 쌤은 일단 뭘 했냐면은 잠깐 요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얘는 사실 이미 0,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는 이 A점이 주인공인 것 같아. 그래서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 내려야 돼? 수선에 발 내려서 뭘 관찰해야 돼? 이 직각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빗변 길이가 1이래요. 그치? 그럼 여기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 A는? 그렇지. 코사인 30도입니까? 코사인 30도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코사인 150도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그냥 우리 길이만 봅시다. 마이너스 분은 이따가 달아주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여기 얼마? 1대.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얼마입니까? 2분의 1. A점의 좌표가 이거래요. 근데 점 A는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집어넣는 거지. 자, 2분의 1이라는 저 y좌표는 a의 몇 제곱이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제곱이었다. 양변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강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제곱? 센스. 이런 게 센스야.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죠? 2루트 3제곱. a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몇 제곱하면 돼? 마이너스 4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고로 얼마? 16. 정답입니다. 자, 이번 넘어갔어. 15번. 아, 15번이요. 어렵죠? 15번은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뭘 안 해봤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5번은요. 여러분 문제 풀 때 팁을 주자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야. 뭐? 그래프를 안 그려봤을 거거든. 그냥 여기는 이 식으로 주어진 힌트로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발목을 잡힌 거지. 됐어? 이거 문제는 쌤이 항상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삼각함수 이번 시험 범위면은 이거는 빼박이야. 알았지? 그 와중에서도 숙명여고 이 시험은 참 잘 낸 것 같아. 근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 자, 가볼게. fx. 자,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t. 물론 각각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f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쓰면 물어볼게. f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바로 여기서 a나 b나 c나 d나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건가요? 아니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바로 a, b, c, d 중에서 무언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놈이 아니었어. 일단 넘어가. 패스. 나 조건을 봤더니 주기가 4파이다. 이거는 A, B, C, D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건가? 네, 해야지. 그치? 뭘 알 수 있지? B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 일단은 쌤이 여기다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F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4파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었냐면 4분의 파이에서요. X는 4분의 파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 또 마지막 하나가 함수값을 알려줬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힌트로는 쌤이 ABCD 중에서 바로 알 수 있는 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기가 4파이라는 것 알 수 있는 게 있다. 뭘 알 수 있다? 바로 보자마자 B가 얼마라는 거? 그렇지. B가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B가 2분의 1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B가 2분의 1만 돼? 마이너스 2분의 1도 사실은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주기를 판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은 절대값 B가 2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15번 문제가 약간 까리한 게 A, B, C, D를 다 곱했고 여기에서 그냥 1, 2, 3, 4번이 다 지금 플러스의 값을 줬기 때문에 근데 애매해요. 이게 지금 부호가 뭔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풀 때는 이게 조금 약간 아리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어쨌거나 절대값 B는 2분의 1이라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놔둘게요. 4분의 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4분의 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얘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4분의 파이일 때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랑 사실 똑같은 힌트를 주는 거다라는 소리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4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느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를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거 지금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볼까?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프를 쌤이 저희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은 조금 눈에 뭔가가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볼게요. 뒤에 뭐가 붙었어, 저기? 얘가 붙으면 항상 얘가 뭐가 된다? 진동 중심이 된다. 그래서 y는 d라고 일단 잡아줄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최소값이 나올 거야. 최대값 y는 뭐라고 써야 될까? A 플러스 D라고 쓰면 사실은 되긴 하는데 A가 지금 양인지 음인지 나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줘야 돼? D에다가 일단 더하는 건 맞아. 뭘 더해야 돼? 절대값 A를 더해주는 거야. A가 음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 또 여기에 그대로 가면 최소값도 결정이 되는데 걔는 D에다가 뭐 한 거지?
A의 절대값 씌운 거를 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저 A의 역할이 진동 중심으로부터 뭘 나타낸다라는 거, 진폭을 나타낸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아 그럼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 아 얘가 뭔가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래프 여기다 그려주시면 돼요. 어떤 그래프? 나 몰라.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리세요.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 너 어쨌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이거 자르면 어차피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지? 주기가 된단 말이야. 쌤이 이렇게만 그려놓고, 자 계속 갈게. 뭐라 그랬지 아까? 4분의 파에서 최소값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사실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지?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x는? 이거 x는 4분의 파이. 주기 얼마나 했지? 얘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길이? 2파이. 2파이만큼 더하면 여기 얼마야? 4분의 9파이. 2파이만큼 빼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마이너스 4분의 8파이를 하라는 소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혹시 조금 약간 느낌이 요런 거 있으면 니네 이런 것도 좀 구하고 싶은 느낌 안 들어? 나만 그래? 왜냐면 얘를 왜 알려줄게? 얘를 이거 집어넣어서 식으로 풀라고? 아닐걸? 봐봐. 여기 지금 얼마야?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 길이가? 2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더하면 돼? 파이 더하면 돼. 그럼 얼마냐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입니다. 알려줬지? 여기에 y값이 얼마라고 지금.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 알려준 거잖아. 2분의 1이다 얘가. 된 거 맞아? 이런 거를 활용하라는 소리야, 쌤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럼 얼추 지금 우리 좀 구한 거 같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구한 거 뭐냐면 절대값 A를 구했어요. 왜? D가 2분의 1이래. 절대값 A 얼마게? 그렇지, 2분의 3. 절대값 A 2분의 3. 두 번째, 절대값 B도 구했습니다. 절대값 B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몰라요. 아직. 네 번째, D는 알지? 2분의 1. 괜찮지? 그러면 3번이 관건이네. 3번, 뭐, C. 저 C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방법이 있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평행이동이 얘가 지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여기 있잖아. 여기 얘 있지?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거야. 이렇게 여기 윗대가리들 여기 최대값을 나오는 놈들은 원래 코사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자리가 뭐가 되어야 돼? 원래 항상 이 자리가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원래 여기가 보통 뭐가 나오지? 얘들아? 0이거나 뭐이거나 0이거나 2파이거나 반대로 말하면 마이너스 2파이거나 혹은 4파이거나 마이너스 4파이거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2n파이, n은 정수. 일대가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괜찮아? 근데 여기다 지금 x에다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를 집어넣었더니 요 꼴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C를 구하기 위해서 B의 값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잠시만. 쌤이 B를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버려가지고.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B의 값을 쌤은 2분의 1이라고 잡았거든? 잠깐만. 근데 A의 값도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A도 내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안 잡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A의 값을 양수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이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을 갖는 게 2n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여기가 EM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개형을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쌤이 저기를 EM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원래는 A가 음수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왜냐면은 대칭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쌤은 사실 A의 값을 지금 양수라고 그러니까 A도 양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B도 양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사실 4개를 지금 다 곱해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객관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는 2가지. 그 얘도 사실은 음수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물론 얘도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쌤은 지금 일단은 A랑 B를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C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아마 쌤 생각에는 한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A, B, C, D에 대한 힌트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A, B, C, D 다 곱했을 때 양수 지금 객관식 보기에 다 양수만 나왔잖아요. 그럼 4개의 부호가 다 똑같다? 혹은 2개의 부호, 2개의 부호가 서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쌤은 지금 A를 다 양수라는 전제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냥 4개를 다 양수라는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2분의 3이고 B가 2분의 1이다 라고 들어가서 그래프 개형을 지금 저 자리가 EM파이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갈게요. B가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1x 플러스 C라는 극값이 EM파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냐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나 4분의 9파이를 집어넣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할 거야. 그런데 걔는 어차피 얘가 결정을 지어줄 거기는 해. 봐봐. 그럼 C는 마이너스 2분의 1x야.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플러스 2n파이가 되는 건데 지금 저 x자리에 뭘 집어넣는 경우를 보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 이렇게 식을 사실은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저 x자리에 쟤를 집어넣었을 때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활용을 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를 쓰고 플러스 c를 한 결과가 EM파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그럼 여기서 c의 값이 뭘로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8분의 7파이거든요. 그럼 넘어가서 8분의 7파이 플러스 EM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n의 값이 0이 되면 c의 값은 8분의 7파이로 끝날 수 있고요. n의 값이 1이 되면 2파이가 더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또 뭔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쌤이 지금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럼 얘도 일단 양수인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c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c는 지금 가능한 게 일단은 8분의 7파이도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2파이가 더해짐으로써 16이 더해지니까 뭐 23파이도 가능하겠고요.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제 곱해줄 차례입니다.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다 곱하래요. 자 갑니다. A, B, C, D. A의 값은 2분의 3 양수라는 가정하에 B의 값은 2분의 1. 그 다음에 사실은 C의 값은 아직 보류. D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일단은 8분의 3에다가 무언가가 곱해진다라는 얘기인데 8분의 7파이가 곱해질 수도 있고요. 사실 또는 여기에 8분의 23파이가 곱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가 계속 달라져서 2파이씩 커져가지고 곱해질 수 있는데 크기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가 되나요? 64분의 21파인데 지금 여기 정확하게 1번에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놈이 곱해진다라고 하면 6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69파이. 그러면은 1보다 어떻게 돼? 커져버리는데 여기선 1보다 큰 값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할 때 이 둘만 곱해서 64분의 21파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지? 오케이. 저거 공부할 때 네. 그냥 저기 맨 네 번째 거 힌트 있잖아요. 얘요? 예? 네, 거기 대입해도 돼요. 여기에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들 구하셔도 돼요.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뭔 말인지 되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6번을 한번 볼까요? 16번. 솔직히 말하면 숙명에서 객관식 문제 이 두 문제 때문에 뒤에 있는 서술형을 못하게 이 두 문제를 조금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게 아닐까. 자, 가보자. 일단은 16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6번.
문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100 이하의 두 자연수 mn. 사실 이 문제는 진짜 경우를 다 나눠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쌤은 조금 너네가 머리를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조금 머리를 쓰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봐봐. 10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 로그 m, 3 로그 m 마이너스 2 로그 n. 이게 뭐가 돼야 된대요? 음의 정수. 그럼 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마이너스 n이라고 해서 n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 괜찮을까? 마이너스 n, 라지 n. 그래서 n은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 이게 음의 정수라는 표현이 되겠죠. 0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끝이야, 문제는. 그리고 mn,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땡큐한 건 사실 지금 객관식 보기 눈팅으로 봐도 객관식 보기가 뭐 3, 4, 5, 6, 7 많아봤자 7개, 적으면 3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그걸 내가 직접 찾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노가다로 문제 찾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쌤 이거 그냥 노가다로 문제 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쌤이 조금 예쁘게 쓴다면 로그, 이 뭐라고 쓸 수 있냐, 올라가니까 로그 빼기 로그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해가지고 당연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지금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조금 더 끌고 가볼까? 그럼 여기서 n제곱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쌤 조금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쓰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러고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거를 맞아요, 이거. 맞아. 그치? 근데 제발 머리를 쓰면서 식을 써 내려 나가란 말이야. 잠깐만 요거 두 줄을 손으로 쓰지 말고 머리로만 조금만 생각하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n의 제곱은 어떻게 써지는 거야? 로그 마이너스 n. 일단 10에 n 제곱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m세제곱. 로그가 어디 있어? 이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n제곱하고 마이너스 n하고 n제곱하고 마이너스 n. 막 그런 공식 없었어요? 얘는 로그가 아니죠? 그러면 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로 얘를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로그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 얘가 됐던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n제곱은 10의 n제곱 곱하기 m의 세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m하고 n은 뭐라 그랬지? 자연수. 자, 여기서부터 머리 쓰는 거야. 이제 쌤 하나씩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 m, n을 바로 찾을 거야. 너네 할 수 있어. 잘 들어봐. 자연수야. 제곱을 했더니 10의 n제곱. 여기 n도 뭐야? 자연수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블라블라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n을 딱 봤더니 제곱을 했더니 10이라는 약수를 갖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 어차피 여기가 자연수 라지 n은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n이라는 값은 무조건 10이라는 약수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살짝 그럼 n은 10의 배수구나. 그래서 내가 n은 10k라고 써도 상관없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는 뭘 얘기를 하라 그랬냐면 n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그치? n제곱. n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n은 10k래. 10k래. 여기서 사실 이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여기서 n이 뭐라 그랬지? 스몰 n이? 저희 문제에서 뭐라 했어? 100이야. 100이야.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부터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래. k에 대한 범위가 1부터 몇 가지? 10까지가 나와요. 10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n의 값이 10개 중에서 찾으면 되겠지, 니네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해봐. n을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수의 세제곱의 꼴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뭐가 될 수 있을까? n의 값. 이 상태라면. 어떤 놈의 세제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라지 n에다가 이게 좀 머리가 쓰기가 힘들면 라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2를 집어넣어 봤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n에 저 k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뭐 있을까? k
10K라고 얘기를 해서 집어넣을게. 이게 좀 보기가 힘들면 10K라고 저기다 쌤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10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이 돼. 그게 지금 10의 N제곱에다가 M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M의 세제곱, 10의 제곱, 10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갔을 때 K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10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여기 있는 라지 N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뭐 그런 게 힘들다면 그냥 생각해보자. K 결론을 먼저 얘기해줄게. 그럼 K는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니네가 이걸 찾아야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이 식 보면 조금만 뭘 써봐. 해봐. 뭘 써봐. 뭐 있을까? K는 자연수야. 하나씩 시킨다. 혼재부터 해봐. 1 되죠? 여기 이 범위에서 집어넣어보라고 그냥. 1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100이지. 그럼 100이면 10의 n제곱이다 어떤 거에 세제곱 m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n은 2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상관없다고. 됐어? 그 다음에 또 윤진이 10도 가능하죠? 10도 가능해요. 10 집어넣으면 10의 4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서 그때는 m도 1이 될 수도 있고 뭐 1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을 텐데 8 가능하죠?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봐봐. 1부터 10까지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집어넣는 거야. 머릿속으로. 알았지? 1 집어넣으면 100이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 m은 1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얘 지금 400이야. 400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n이 1이라고 하더라도 40이라는 게 있는데 세제곱의 꼴로 만들 수가 없어. 제곱이 됐다 그래도 4라는 걸 m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고. 3을 집어넣으면 900이야. 마찬가지야. 900이 만들어지더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를 가지고 90도 안 돼. 두 개를 가지고 9도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4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나올 수 있는 K의 값은 180밖에 없어요. 그냥 빠르게 대입해서 찾으세요. 뭔 말인지 알지? 그냥 180밖에 없어. 그럼 이제 끝났다. 봐봐. 계속 갈게. 그럼 n이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냐면은 K가 1이라면 n이 될 수 있는 건 10. K가 8이라면 n이 될 수 있는 건 80. 그럼 K가 10이라면 n이 될 수 있는 건 100이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치? 그럼 계속 간다. n제곱 갈게. 그럼 얘는 100이야. 80이면 6400이야. 100이면은 만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셈은 뭘 찾을 거냐면은 m세제곱을 찾을 거다 이거야. m세제곱. 얘기할 수 있는 거 찾아봐. n제곱이 100이야. 여기가 100이 됐다고. 100은 10의 n제곱 곱하기 m의 세제곱이야.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얘가 10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2가 된다면 얘는 m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1 될 수 있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됐지? 요걸로 끝. 6400이래요 얘가.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640이 돼야 되는데 되는 거 없거든요. 그럼 얘가 2 되면 얘가 64가 돼야 돼. 뭐 있어 m은? 4인데 그러니까 64니까 64라는 거 요거 하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만을 집어넣어 볼까요? 만. 됐지? 봐봐. 얘가 1이 된다면 얘 뭐 될 수 있지? 1000. 그렇지. 1000 될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1000 돼. 또 얘가 2가 된다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는데 세제곱을 해서 100은 될 수 없어. 3이 된다면 10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 4가 되면 뭐 될 수 있지? 1 될 수 있어. m세제곱 1까지 있어. 얘 혼자 2개가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한테 m, n 자 자연수 이 경우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이때 m의 값은 1, n의 값은 10이요. 그 다음 또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m의 값은 얼마야? 4. 그 다음 n의 값은 80. 오케이. 그 다음 또 m의 세제곱이면 1000이 될 수도 있고 1부터 쓸게요. 1이 된다면 n의 값은 100. 또 마찬가지로 1000이었다라고 한다면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10이 아니지. 뭐 반대로 썼네. 미안. 이거 반대로 썼다 쌤. 얘는 맞게 썼구나. 1,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얘는 지금 m의 세제곱이 1000이었으니까 m이 10. 그 다음에 n의 값이 100.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정답이었던 문제. 됐어? 항상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수, 그 다음에 뭔가 정수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무조건 뭐 할 생각? 갖다 때려 넣어서 차릴 생각. 알았지?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넘어갈게. 서술형. 서술형에서는 20번의 질문이 나왔는데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일단 20번이 함수 fx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그 a의 마이너스 1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3 로그 a의 마이너스 1 그 다음 x 그 다음 또 뭐야? 플러스 로그 a.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1번이 2차 부등식 여기에 fx가 0보다 큰 거 모든 실수 x x에 대해서 성립한대. 자,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fx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사실 여러분들은 안 써도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 로그 a 마이너스 1 x 그 다음 플러스 로그 a가 어때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얘들아.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은 일단 첫 번째 어떤 조건 찾아줘야 돼? 판별식이기 전에 얘 있죠? 이거 문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얘가 아니라 얘였어. 너네 이거 보면서 했어? 부등식이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고려해줘야 돼. 지금 2차 함수, 얘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몰라. 왜? 얘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제로가 됐었더라면 얘는 2차 부등식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얘가 지금 최고창,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최고창 앞에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으면 조심하라고. 조심.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알려준 거야. 로그 A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가 없다? 10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얘가 이제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집중을 조금 더 해줘야 돼. 왜냐하면 양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또 뭘 얘기를 하고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 나오게 하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봐봐. 아래로 볼록이 그려져? 위로 볼록이 그려져? 아래로 볼록이 그려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첫 번째, 일단 무조건 개수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로그 a-1이 어때야 된다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고, 이게 먼저.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가 뭐야? 판별식이. 그렇지. 판별식이 이번엔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x축이랑 만나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푸세요. 여기가 뭐 푸는데 그건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요거만 푸시면 a의 값의 범위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번이 관건인데 이제 1번과 별개의 문제예요. 그치? 1번과 별개의 문제인데 2차 방정식 fx는 빵이래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어쨌거나 근데 위에 거 지금 얘는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는 좀 땡큐 아닌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이다 음이다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냥 이 문제야말로 그냥 땡큐지 뭐. 일단 첫 번째 그건 해줘야 돼. 여기 보니까 여전히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여전히 로그 a는 절대 뭐는 될 수가 없고 1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건 미리 체크를 해두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그냥 뭐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아까 기똥찬 이야기를 해줬어, 지혜가.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답을 내잖아. 그럼 아까 그 답이 뭐가 나오냐면 A는 더 커. 10의 5분의 9제곱보다 더 크거나 A는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다고. 그지? 심지어 우리 오늘 답지에도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잖아. 뭘 조심해야지?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다? 로그를 다루고 있다. 로그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자. 이 A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자. A 뭐죠? 진수입니다. 진수. 진수 조건. 무조건이지. 저 A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감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답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21번. 21번은 2번만 하도록 할게요. 1번은 뭐 여러분은 쉽게 다 했을 것 같으니까. 자, 21번의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21번 문제 자체가요. fn에 대해서 n은 자연수고요. 함수를 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겠다. 로그 2의 n, n이 뭐면? 홀수. n이 홀수면 그냥 로그 2의 n 이렇게 쓰도록 하겠고 n이 짝수면 한 번 2로 나눈 것을 함수값으로 취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제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기를 여기에서 시그널 받아야지 n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n이 홀이냐 짝이냐가 중요하다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지?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가요. 20 이하의 두 뭐래? 자연수래. 20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FPQ가요. FP 더하기 FQ. 자, 요걸 만족하는 P하고 Q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떤 걸 시작을 해주는 게 좋을까? 그렇지. 오늘 잘하는 지혜가. PQ에 대해서 여기 정의역 지금 봐봐. N이 어디 있냐면 이 N이 사실 뭐냐면 FN이라고 해서 F에 대해서 어디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역이 홀이냐 짝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시그널이었다고. 그럼 너네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여기 있는 이 PQ가 홀이냐 짝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소리는 각각의 개인이 지금 P하고 Q가 따로따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다 짝이냐 홀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나 뭐 해줘야 돼? 나눠요. 경우를 나눠줘야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나눌까? P하고 Q가 뭐인 경우? 그렇지. PQ가 홀수인 경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PQ가 각각 홀수라면 두 개 곱해도 홀수가 나오겠죠. 그럼 나는 FPQ 대신에 걔가 홀이니까 로그 2에 뭐가 들어가? PQ 이게 들어갈 거야. FP도 로그 2의 P가 될 거고 FQ도 로그 2의 Q가 될 거라는 소리야. 어때? 좌변과 우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 되죠.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지? PQ가 홀수면 이 식은 성립한다. 그러면은 1부터 20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순서쌍의 개수가 PQ 몇 개 나올까요? 그렇죠. 개수는 100개. 왜? P도 1부터 10,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해서 홀수가 10개, Q도 10개 해서 두 개 곱해서 100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번째 가볼까? 두 번째는 P가 이번에는 홀수고 Q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짝수되는 그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P가 홀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개가 지금 얘는 홀 얘는 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PQ는 뭐가 돼? 짝이 돼. 그럼 여기다 쓸 때 로그 2에 뭐가 써지는 거야? 짝이니까 2로 한번 나눠져서 PQ라고 써지겠지. 된 거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P가 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여전히 그냥 이대로. Q는 짝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나눠진 이 형태로. 어때 이것도?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 됐죠? 그렇죠? 얘도 성립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P하고 Q가 홀수인 거, P는 홀수, Q는 짝수인 거. 역시나 순서쌍의 개수 몇 개? 그렇죠? 다른 거지만 서로 각각은 10개, 10개가 있기 때문에 100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됐나요? 자, 하나 더 가보자. 잠시만. 아니야, 괜찮네. 오케이. 자, 근데 P가 홀수이고 Q도 짝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짝수이고 Q는 홀수이고 하는 거는 결국 얘의 경우랑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개수를 다 카운팅을 할 때는 곱하기 2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P가 짝수이고
Q가 홀수인 경우까지 더해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물론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EBS 올림포스 고난이도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은 얘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홀이 되는 경우랑 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놨어. 뭐 물론 너네가 나중에 그 문제를 풀게 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 텐데 특징이 진수 자리가 1인 거 있지, 1. 진수 자리가 1인 거는 어떻게 되지? 제로가 되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안 될 것 같았지만 1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야, 모의고사 기출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염두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거는 상관이 없죠. 홀수 짝수면 무조건 성립하니까. 1인 거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보죠. 뭐 있지? 둘 다 짝수. PQ 둘 다 짝수. 그럼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 돼? 짝수. 그럼 얘는 로그 2의 F라는 놈이 뭘로? 2의 PQ. 둘 다 짝수니까. 곱하면 짝이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의 2분의 P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Q. 어때? 안 돼요. 얘는 성립하지가 않죠. 이게 성립하려면 P하고 Q 둘 중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둘 중 하나가. 그렇지? 그럼 얘는 제외하고. 그럼 몇 개 되는 거야? 300개 해서 300개 정답이 되는 문제. 됐죠? 자, 넘어가서 22번. 22번에 1번은 잘했나요? 인준이 맞췄어요? 1번? 지혜는? 훈지는? 괜찮아요? 그럼 2번만 하면 되겠네? 2번만 할게요. 22번에 오늘 마지막 문제 2번. 자, 22번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보다 큰 상수 K. 1보다 큰 상수 K. K는 1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값이 주어졌는데 로그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여기가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자,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의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 이게 정의되기 위한 정수 x가 5개래. 정수 x가 5개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로그에 대한 정의 개념 알고 있니? 그게 무슨 말이지?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 알고 있니? 그럼 밑과 진수 조건 갑니다. 첫 번째 뭐 있죠? x가 1보다 크고 또? 그렇지. 절대 x는 뭐가 될 수는 없다? 2가 될 수는 없다. 이건 무슨 조건? 밑 조건.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들어가야겠네. 진수 조건은 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일 텐데 이건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예쁘게 풀었을 거야. x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인수분해가 딱 예쁘게 돼가지고 1보다 크고 k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왔을 거야. 뭔 말인지 되지? 이거에 만족하는 개수가 5개래. 그럼 뭐 해야 되니? 당연히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x. 그지? 그럼 1보다 커. 일단 여기 위에 밑 조건부터 따지면 1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뭐는 될 수 없어? 2는 절대 될 수 없어. 빵구뽕.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정수 x가 5개라고 했으니까 3도 들어가야 되고 4도 들어가야 돼. 5도 들어가야 돼. 6도 들어가야 돼. 7도 들어가는데 8은 안 돼.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조건 1보다 크고 k보다 작다.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k가 일단 얘 5개 모여야 돼.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k가 여기 어딘가에 k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k는 뭐하고 뭐 사이야?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돼. 항상 부등식으로 답할 때는 쌤이 마지막에 뭐 체크 조심하라고? 등호. k가 7이 되면 7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안 되잖아. 8이 되면 어때? 상관없죠. 그래서 8까지. 정답은 7보다 크고 8 이하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